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태블릿 PC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태블릿 PC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 2012년 6월 22일에 마레이 컴퍼니 대표이사 김한수가 개통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 2012년 8월 20일이니까 이 태블릿 PC는 대선 후보 경선 무렵에 개통된 것입니다. 검찰에서 자체 포렌식한 결과에 따르면 이 태블릿 PC에는 이병헌, 김한수, 춘 차장, 김 팀장 등 4명의 한글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그리고 국민행복캠프 연락처가 저장돼 있습니다. 국민행복캠프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운영했던 캠프 이름입니다. 제일 앞에 이름이 저장된 이병헌은 누구냐? 이병헌은 최서원 피고인의 조카입니다. 최서원의 큰언니 최순영의 아들입니다. 이병헌은. 그런데 이 최서원 피고인하고 최순영, 큰언니 최순영은 이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검찰 수사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이병헌은 태블릿 PC 개통자 김한수와 서울 상문고 동기로서 아주 친한 사이이며 김한수를 박근혜 후보 캠프에 소개한 주인공으로 수사 기록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병헌은 태블릿 PC 진실 검증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블릿 PC가 개통된 이후에 JTBC로 흘러가게 된 그 경로와 관련해서 주목할 사람입니다. 이병헌은 검찰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문일답식, 그러니까 검사가 묻고 이병헌이가 답하고 하는 일문일답식 조사가 아니고 검사가 이병헌의 진술을 듣고 난 뒤에 검사 입장에서 딱 정리해놓은 그런 진술조서예요. 진술조서를 읽어보니까 곳곳에 그 의문 나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병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 이름을 밝히고 물어볼 게 있다 하니까 이병헌 씨는 바로 할 말 없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이후 지금까지 저는 이병헌 씨와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를 차단시켜 놓았습니다. 두 번째 이름, 태블릿 PC에 저장된 두 번째 이름 김한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블릿 PC 개통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춘 차장. 춘 차장은 이춘상 보좌관을 지칭합니다. 이춘상 보좌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보좌진으로 합류한 사람입니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보다도 서열이 높은 분입니다. 이춘상 보좌관은 당국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IT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 이 핸드폰, 태블릿 PC 여러 개를 가지고 다녔던 그런 보좌관입니다. 국회 그때 출입기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춘상 보좌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근데 이춘상 보좌관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던 2012년 12월 2일날 유세 현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김 팀장은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 행정관 김희종 씨를 지칭합니다. 김희종 씨는 김한수나 이병헌보다도 나이가 많으며 대선 캠프에서 이춘상 보좌관을 도와 실무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태블릿 PC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희종 행정관을 여러 차례 제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하는 자리에 미디어워치 이우희 기자와 제가 함께 나간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희종 행정관의 진술이 과연 사실인지, 그럼 제가 속으면 안 되니까요. 과연 사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우희 기자도 데리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저와 이우희 기자는 김희종 행정관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미심쩍은 것 같아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IT 전문가에게 김희종 행정관 진술에 대한 검증을 부탁하였습니다. 제가 부탁한 IT 분야 전문가는 이 태블릿 PC를 법원에서 최초로 현장 검증할 때, 그러니까 2017년 1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1호실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연구관들이 태블릿 PC에 내장된 자체 전원을 충전시켜서, 그러니까 외부 전원을 연결하면은 그 순간 자료 훼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장 검증할 때는 자체 전원을 먼저 충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전원을 충전시켜서 이미징,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사보나 카피트나 이미징 작업을 할 때 그 현장 검증에 입회한 분입니다. 이 IT 전문가는.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입회인으로, 현장 검증의 입회인으로 추천한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자리에서 태블릿 PC 실물을 눈으로 보고, 만지면 안 되죠. 증거 훼손하니까 눈으로 보고, 그리고 훼손 여부를 다 살피고, 태블릿 PC 외부의 훼손 여부를 살피고 사진 촬영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하고 검찰에서 포렌식한 자료, 엄청난 아닙니다. 그 자료들을 지금 또 분석하고 있으면서 저희 치료도 도와주고, 그리고 지금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 피고인의 재판에도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IT 전문가하고 또 저를 도와주는 또 다른 IT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 쪽 세 사람, 그리고 김희종 행정관, 그리고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 IT 전문가들이 김희종 행정관의 진술을 한번 검증해 봐달라,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차례 검증 과정을 거쳐서 IT 전문가들도 김희종 행정관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거짓과 진실 방송에서 김희종 행정관을 의심했고, 김희종 행정관의 할아버지 부분을 잘못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 내용을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정정하겠습니다. 김희종 행정관은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왔고, 2011년부터는 공식 비서진으로 근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와 대통령의 홍보를 맡았던
제가 의심했던 김희종이 태블릿 PC를 JTBC 측에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희종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내곡동 사제에 돌아오시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희종 행정관의 할아버지, 그분의 함자는 김일자 환자입니다. 그 김일환 씨는 6.25 전쟁 때 육군 중장, 3스타, 별 3개, 육군 중장으로 참전하셨고, 이승만 정부 때는 국방부 차관과 상공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제향군인회 회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분인데 백범 암살 사건에 관련된 안도일을 옥바라지한 김일환, 그 사람도 김일환이에요. 그 김일환과 동명이인, 이름이 한글은 똑같습니다. 한자는 다르지만 동명이인이 되다 보니까 제가 착각해서 허위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김희종 행정관의 할아버지와 관련된 잘못된 내용의 동영상은 이미 삭제하였습니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희종 행정관과 그분의 할아버지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태블릿 PC 진실 검증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태블릿 PC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작고한 이춘상 보좌관, 김희종 행정관, 김한수, 이병헌, 이 네 사람에다가 두 사람이 추가가 됩니다. 정호성 비서관하고 최수원 피고인입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캠퍼에서 1차로 작성한 선거 연설문을 다 자기가 체험해가지고 공용 메일을 통해서 발송합니다. 공용 메일을 통해서 발송해가지고 나머지 5명이 열람케 했습니다. 공용 메일입니다. 전국을 누비며 유세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다 완벽한 내용으로 가다듬기 위해서 연설문 내용을 이 공용 메일을 통해서 사전에 5명과 다 공유를 한 겁니다. 혹시 내용을 조금 더 좋게 부드럽게 가다듬을 수 없는지, 이 공용 메일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6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물론 이제 이춘상 보좌관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돌아가셨으니까 빼고,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출범 초 그때 청와대 비서, 이 청와대 보좌진이 완벽하게 구성되기 전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분들이 대통령 그 여름 휴가 사진이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을 기념하는 기념 우표 이 도안 같은 거, 이런 홍보물 제작 작업에도 이분들이 관여하였습니다. 그 흔적이 태블릿 PC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메일, 이 6명이 같이 공유했던 그 공용 메일의 아이디가 gc9876, 그리고 김파2014 gmail.com이에요. 아이디가. 그리고 패스워드는 똑같습니다. gc메일이든 김파2014 메일이든 아이디는 패스워드는 똑같습니다. 그래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태블릿 PC에 남아있는 문서와 사진 파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JTBC가 태블릿 PC 속의 자료들을 어떻게 조작 보도했는지
그 실체를 드디어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